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박정원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려를 표했던 당시 당대표가 저였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예, 어쨌든 유키 위원장님. 네. 그 최근에 원안위에서 이제 수령한 항공 객실 승무원 우주방사선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게 사실 2023년 6월 11일부터 항공운송사업자가 그러니까 항공사가 원안위에 피폭 방사선량 조사해가지고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수치가 좀 놀랍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우주방사선이라는 게 북극 지역의 고緯도 지방이나 이런 곳을 비행하는 항로의 경우에는 훨씬 더 노출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고도도 하나의 변수지만은 태양 활동에 따라 가지고 크게는 2배, 3배 가까이 피폭 선량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조사를 개인별 누적량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이 개인별 누적 선량계를 달고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경로라든지 비행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추산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지금 딱 봐도 태양 활동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크고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같은 비행기지만 운항 승무원이냐 객실 승무원이냐 객실의 어느 부분에서 근무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왜 이걸 개인별로 측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승무원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원전에서 종사하는 발전 종사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아서 예.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승무원의 경우는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방법 하나가 말씀해 주신 대로 비행기에다가 저희들이 달아서 장비를 달아서 이 정도 고도로 가고 이 정도 경로로 가면 얼마다라는 걸 평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변수에 저기 있는 태양 활동에 따른 변화 같은 것도 넣어서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도 대로? 사실은 그 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저희가 그 다음 자료를 보면요. 이미 그런데 승무원들 중에는 보면은 본인들이 건강 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아니라 실측이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폭 선량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부착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몇십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선량계의 그 비용이 비싼 거는 아닌데요.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선량계를 그 달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 그 절차가 그 선량계를 달고 들어간 바로 앞에서 출입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무원에게는 이 선량계를 직접 달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작업하는데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또 일부 의견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런 의견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그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항공법에 따르면 기준이 6mm 시버트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조사 뭐 이거 예측 추산치지만은 4에서 6mm 시버트까지 달한 승무원 수가 121명 정도로 잡혔거든요. 그 운항 스케줄이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아까 봤던 그런 어떤 태양 활동에 따른 오차 범위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미 6mm 시버트를 상회하는 어떤 누적 선량을 보유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 6mm 시버트는 저희들 사실 권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주방사선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경로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피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보다 한정된 규정 기준치보다는 한참 낮춰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권고치가 6mm 시버트입니다. 그래서 6mm 시버트를 초과한다고 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공사가 여러 가지 경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작업 투입을 할 경우에 그걸 고려해서 6mm 시버트는 넘지 않도록 거기에 가능하면 맞춰서 승무원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뭐 당연히 차원에서 모든 안전 기준이라는 네, 것이 어느 저희들이 법벌로 권고를 하고 하겠지만은 예, 이건 좋습니다.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다음 페이지 보면요, 예, 사실 여러 연구에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어떤 방사능 작업자나 이런 사람보다도 항공 승무원에서 특정 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승무원으로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13,600명 정도, 조종사가 6,70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버퍼를 두고 설정된 기준치라 하더라도
수치적으로도 안전하게 이렇게 직업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측정을 좀 정확히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아까 그런 모델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요. 저는 샘플링을 해서라도 일부 승무원을 샘플링해서라도 정확한 측정치를 잡아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이제 예. 승무원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좀 개선해 나가는 중이라서 의원님 말씀까지 참작해서 저희들 예. 개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큰 틀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님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책 변화가 지난 정부에 있었지만은 탈원전에서 탈피한다라는 개념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혹시 취임 이후에 원안이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방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제가 업무 보고도 드리고 예.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직후에 뭐 다 아시지만은 원전산업협력업체 방문하시고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안전을 강조하신 말씀도 있으셔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예. 대통령이요. 제가 그냥 제 경험 말씀드리면요. 싫어하는 사람 잘 안 만나요. 싫어하는데 잘 안 가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신다면 안 가시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이제 정책 변화가 있는 거지만은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념일이 있죠. 예. 우리 원자력 관련해서 기념일로 하루 이제 저희가 기념일로 한 날이 있죠. 예. 12월 27일 날 기념일이 원자력의 있습니다. 날이 있죠. 예.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정책 기조 전환을 했는데 아직까지 장관급 행사로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총리나 대통령급 행사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랑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안전과 지능을 묶어서 기념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과 산업부도 관련된 그렇죠. 기여하신 분들도 포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3개 부처가 번갈아 가면서 주최를 지금 하고 있어서 부처 간의 협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방위 의원님들은 방송에 소개해 주시고 네. 참석할 수 있게 초대해 주시면은 예.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